자, 우리 이제 직교 곡선 길이 구하는 거 봤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뭐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매개 곡선 길이 구하는 거죠. 자, 이 매개 곡선도 좀 간혹 나오는 거니까 좀 외워두긴 해야 돼요. 자, 근데 매개 곡선도 뭐 아까 그 원리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요? L이 이제 인테그랄 t L이고, 그러니까 그 길이를 아주 잘게 쪼개서 이 길이 이제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였죠. DL을.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뭐 이제 직교면은 뭐였어요? dx나 dy 만들어서 하는 거였지. 근데 이번에는 x도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은 매개 곡선이야. 아, 그러면 요 놈도 t에 대한 식, 요 놈도 t에 대한 식이니까 무슨 적분을 해야 될까? 뭐에 대한 적분? t에 대한 적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매개 곡선이면은 dt 곱해주고 여기 dt 나눠주는 형태로. 맞아요? 아, 그럼 이제 루트 안에 넣으면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거 따로따로 쓰는 거야. 그래서 dt분의 dx 전체 제곱, dt분의 dy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고, 루트 안. 그게 여러분들 외워야 돼, 공식. 어렵지 않죠? 그지? 원래 기본 공식에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t1부터 t2까지 루트 이제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그 다음 dt 여기 끝. 되나요? 어떻게 하는지? 아, 원래 기본 형태에서 이거 바꾼 거다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적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형태 만들어준 거에 불과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봅시다. 자, 2번은 우리 공간곡선이 길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공간곡선이면은 x, y 그리고 뭐도 있어요. z도 있어야 돼. 공간곡선이면. 그러니까 이게 x, y까지만 있으면 그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곡선이죠. 평면상의 곡선인데 이 z까지 있으면 3차원상의 어떤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 곡선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공간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나만 추가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d, z의 제곱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차원 좀 확장시킨 거야, 그냥. d, z의 제곱 그거 하나만. 맞아요? 아,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제곱하고 그다음 dt분의 dy도 제곱하고 그다음 뭐만 추가시키면 된다. 여기 dt분의 dz의 제곱만 추가하면 돼요. 되죠? 아, 뭐만 추가된 거다. 요것만 추가됐다. 요것만 추가. 공간이면. 알겠죠? 똑같은 식 저게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그 그림으로 좀 유도하기는 좀 힘드니까 3차원 막 그 곡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알겠지? 근데 그거 그려서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유도가 돼. 근데 이제 그거 뭐 그려서 하는 거보다 그냥 이 평면 곡선 길이를 한 차원 그냥 확장한 거구나. 요렇게 이제 외우면 쉽잖아요, 그냥. 그지? 아, 그래서 우리가 공간 곡선의 길이도 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응. 자, 우리 여기까지 공식 정리하고 대표형 10번 문제부터 연습 좀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문제들은 식도 다 주어져 있고 그 구간도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뭐꼭 그려고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 그 면적 구할 때처럼. 그래서 이제 길이는 좀 쉬운 사항들이 많죠, 보통.
자, 우리 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 x t에 대한 식이고 y t에 대한 식. 아, 무슨 함수? 매개변수 함수네. 아, 그리고 t의 구간 0부터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때 점 x, y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 구하는 상황. 아, 곡선의 길이 구하는 유형이죠. 자, 그러면 이거 뭐 별다른 상황은 없지. 그 구간도 나와 있고. 그러면 그냥 뭐 그래프 그려보고 그럴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없어.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산하려면 자, 미분을 좀 구해야 되겠죠. x 프라임. dt분의 dx라고 해도 되고. 자, 요거 구해 보면은 자, 본미분 해야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자, 그다음에 y 프라임도 이것도 필요해.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자, 마이너스 그겠죠? 뒤에 거 미분할 때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요 놈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한 개. 이제 피적분함 쓰죠. 자, 그러면 길이 L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 자, 일단 0부터 1까지 루트에. 자, 이게 좀 식이 길긴 해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야 돼. 2t 그리고 사인 t 더하기 t 제곱 코사인 t 요거 제곱하고 더하기. 자, y 프라임도 2t 코사인 t 마이너스 t 제곱 사인 t 요거의 제곱. 아, 이거 쭉 한 다음에 뒤에 뭐 붙이면 된다. dt 붙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직교할 때 계산할 때 뭘 했어요? 루트 한이 보통 뭐 나온다? 완전 제곱씩 나와. 얘도 마찬가지야. 복잡하잖아. 루트 한이 복잡한데 적분을 해야 돼. 그럼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 보면 돼요. 이게 아니면 보통 적분 안 되거든. 알겠죠? 그 항상 2차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방향으로 식을 정리를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거 가운데 마이너스만 바뀐 거 보여? 가운데? 자, 그러면은 요 혼합항은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 제곱한 것들만 남겠죠? 그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건 두 배지. 뒤에 똑같은 거 제곱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 제곱하고 제곱한 거 두 배 쓰면 되겠네. 자, 그렇게 이제 식 정리 해볼게요, 일단. 자, 그럼 이거 제곱합시다. 자, 2t, 이제 4t 제곱되나? 제곱하면 4t. 제곱, 그 다음 사인, 제곱 t. 자, 아니지. 이거 잘못했다. 아, 얘 두 배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 순서가 다르잖아. 그죠? 얘도 따로 쓸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t 4제곱,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요거 4t 제곱,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 더하기 t 제곱, t 4제곱. 그 다음 사인 제곱 t.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지. 자, 뭐하고 묶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묶어야지. 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몇이니까? 1이니까. 그 다음 뭐하고 뭐 묶어야 돼? 요놈하고 요놈 묶어야죠. 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1이니까. 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모양이. 0부터 1까지 루트. 자, 얘는 뭐만 남아요? 4t 제곱만 남죠. 그 다음 얘는 뭐 남아? t 4제곱 남죠. 아, 이거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네. 자, 근데 얘는 일단은 t제곱은 완전 제곱 됐는데 나머지 뭐 남아요? 4 플러스 저 t제곱 남나? 그지? 아, 그래서 여기 완전 제곱 t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밖으로 빼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죠? 자, 그러면 t 밖으로 빼고 t의 절대값 붙일 필요 없죠? 항상 양수니까. 자, 얘는 루트가 다 없어지지는 않는데 자, 요 t는 좀 빠져나올 수 있어. 자, 근데 이거 접근하기 되게 쉬운 형태죠? 어떤 모양이야? 치환적분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 루트 한 네모로 두면 여기 2 곱해서 네모 프라임 만들고 그 2분의 1만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접근하는 거 많이 해봤죠? 자, 그럼 이거야 이거. 2분의 1에 자, 루트 네모 접근하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승. 아, 그러면 3분의 2 4 더하기 t제곱 요거에 저 2분의 3승인가? 이거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죠. 그럼 뭐 1 넣고 0 넣어서 이게 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저 선택지에 있는 답 구하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거는 뭐 전체가 완전 제곱되진 않지만 저 t제곱이 제곱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 되는 것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형태 만들면은 적분이 되게 돼 있어 이런 건. 알겠죠? 루트가 있는 모양이어도.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가 않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 보면 돼요.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해보시고 자, 우리 1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적분 끝나고 선형대수 가죠. 그 선형대수하고 다변살 때 좀 어떤 학생들이 왔냐면 너무 좀 어려우니까 좀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선형대수하고 막 다변살 때. 근데 뭐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해야 돼. 계속 누누이 말하는데. 그래야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저한테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 포기해도 좋은 상황인지 진짜 객관적으로 봐줄게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랑 뭐 지금 상황이랑 그런 거를 좀 봐서 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좋거든.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당연히 수학은 어려워. 근데 저기 결국은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항상 그 1순위로 두고 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되고 그러면은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용기를 내서. 너무 막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애초에. 너무 많고, 내용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상위권 학교나 이런 데 어렵게 시험 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도 막 80점도 넘기 힘들다고, 보통. 거의 한 80점대면 충분히 합격하는 정도 나오니까. 70점대도 합격한다는 거거든.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은 거의 70점대도 합격한다는 거야. 그 서성한 시험도.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 짧은 기간 공부해서는. 근데 우리가 최대한 그냥 많이 해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 저기 인서울 합격하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뭐 한 모의고사 50점 정도만 넘는다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도 되니까 영어 성적 어느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노려봐야죠.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학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적이 좀 잘 나오면은 좀 원서 쓰기가 편해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12월에 이제 원서 쓰는데 그때 이제 조금 과의 선택도 좀 폭이 넓어지고 이제 좋은 과도 쓸 수 있게 되고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쓰는 학교들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성적이 안 된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제 과만 맞춰서 쓰면 돼. 과만 낮은데 쓰고 그러면은 이제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성적이 안 되는데 과도 욕심이 나. 그럼 이제 도전을 해야지. 뭐야, 떨어질 거 각오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저 성적 데이터 있는 거 가지고 토대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 나 말고도 담임 선생님들도 다 상담을 할 거예요. 다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합격한다는 게. 나도 나름 뭐 6년, 7년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로 다 상담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다 맞을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진짜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진짜 막 좀 이상한 과들 있잖아. 좀 무슨 막 환경공학 이런 거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합격하는데 컷이 낮다고. 알겠죠? 좋은 과일 수 있지 누구한테는. 근데 보통은 비선호하고 뭐 그런 과들이니까. 그래서 뭐 토목공학 좀 이런 데는 되게 낮죠. 물리학과. 막 이런 데만 골랐으면은 사실은 성적 거의 안 나와도 어떻게든 붙을 수는 있어. 추합이 엄청 많이 들거든. 그런 학교는 또. 그럼 어떻게든 어거지로 좀 붙을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진짜 막 성적이 너무 최악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 근데 막 70%, 80%대 뭐 이 정도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60%? 뭐 그 정도? 그 정도면은 붙을 수는 있어.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예초에 이과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지.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문과였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되지. 문과였으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 저 문과 낮은 과 있죠. 그런 과도 합격하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50% 안에 들어야 될걸? 진짜 최소한 50%도 거의 못해요. 왜냐면 그 문과 TO가 이과보다 한 저기 똑같거든요, 거의. 그리고 이과가 더 많아 요즘은. 이과가 또 저 상위권에서 또 많이 뽑으니까 TO가 이과가 더 많아요. 근데 학생 수는 문과가 거의 한 1.8배 정도 되잖아. 이과 학생들에 비해. 그러니까 뭐 저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힘들지. 애초에 이제 전체 인원에서 뭐 한 30%그 정도만 갈라나? 인서를? 문과는? 근데 이과는 50% 넘게 간다고. 전체 학생들 중에. TO가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50%가 안 돼도 합격이 되는 거지. 그 정도 되니까. 그다음 뭐 조금 뭐 더 낮은 학교까지 생각한다면 떨어질 수가 없어. 사실은. 더 낮은 학교까지 생각한다면. 근데 그런 학교 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한 인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50%를 맞춰놓으면 이제 편해지는 거야. 알겠죠? 인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50%안 돼도 합격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항상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진짜 기본적인 유형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맞아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길이 공식 나오면 되게 쉽잖아. 사실은. 알겠죠? 그냥 뭐 별다른 상황 없이 뭐 공식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맞아야 된다. 알겠죠? 이런 거 맞다 보면은 5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고 그러면. 음.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3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이 있는데 자, 이것도 x t에 대한 식, y t에 대한 식이지. 자, t도 주어져 있어요. 구간도 0부터 ln 3으로. 자, 호의 길이 구하라 했는데 결국은 호가 뭐 곡선이지. 그 길이 구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뭐 별로 뭐 그래프 그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 그냥 이제 바로 공식 적용하면 되는 상황이요. 자, 그럼 미분해야죠, 일단. 자, 요거 곱미분으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이죠. 자,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해요. 왜냐, 얘 제곱까지 해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거든. 자, 근데 어쨌든 뭐 해야 돼요, 계산은. 이건 계산이 좀 귀찮긴 하죠. 자, y도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자,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뭐 제곱하고 그러면은 조금 간단해지거든. 그렇죠? 막 그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곱까지 한번 해봅시다. 제곱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자, 조금 엄두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 제곱하면 앞에 익스포넨셜 t의 제곱은 똑같죠? 그럼 여기 제곱한 거 한번 생각해봐. 어? 혼합항 뭐요? 혼합항은 부호만 다르죠? 그럼 혼합항 없어. 일단은. 맞아요? 빼서 없어지잖아. 혼합항 부호만 다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제곱만 남는데, 보여요? 이거 제곱하면 뭐야? 1이지. 이것도 제곱하면 뭐야? 1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익스포넨셜 ET만 몇 개 남아요? 2개 남는 모양인 거 보여? 맞아?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이거지, 식이. 맞나요? 이걸 뭐 싹 다 쓸 거야?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죠? 그거 쓰고 막 뭐 혼합항 빼고 다시 정리하고 귀찮지. 좀 어느 정도 좀 식 정리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y 프라임 제곱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도 이 제곱하면 익스포넨셜 ET 앞에 똑같은데, 자, 이거 혼합한 구호만 다르잖아, 얘도. 그지? 아,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면 1이고, 이거 제곱 더하면 1이잖아.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ET가 몇 개? 2개 있는 형태다. 똑같네, 그냥 식이. 우연히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저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형태죠. 자, 그럼 L 바로 구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ln3까지. 자, 루트에 저거 제곱했으니까 그대로 2개 더하면 돼요. 그지?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으니까 그냥 4배 되네. 익스포넨셜 ET에. 자, 이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 자, 일단 2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여기 t 나오죠, 그냥. 루트하고 2하고 없어지니까. 그치? 아, 이거 뭐 너무 쉬운 접근이죠. 이거 2 곱하기 요거 되니까. 자, 얘는 몇? 넣으면은 이제 3이죠, 3. 2 곱하기 3에 0 넣으면 1이지. 그래서 이거 3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길이 공식할 때는 저런 계산 상황들이 좀 많아요. 뭔가 막 제곱하거나 막 루트 안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가면서 계산하면은 좀 막 쓸데없는 거를 좀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방향성이 이제 보이면은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이런 건 해보시고, 자, 우리 1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5번 유형 봅시다. 자, 대표형 15번인데, 자, x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 이번에 모두 나왔어. z도 t에 대한 식. 아, z가 있으니까 뭐다? 이거 공간이다, 공간. 자, 공간 곡선이라는 것 좀 알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구간 t는 0부터 3분의 파이에서 호의 길이 구하는 상황. 자, 그럼 공간 곡선 길이 구하는 공식. 그냥 한 차원만 확장하면 된댔죠? dz만 더 추가하면 돼야. 아, 그러면은 어려운 게 없지, 그거 알면. 자, 이것도 일단 미분을 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a 마이너스 붙네. 그 다음에 z는 미분하면, 자, 이거는 일단 a 곱하기 코사인 t분의 마이너스 사인 t죠. 되지? 자, 그러면은 요거 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제곱도 필요하잖아, 우리 공식 적용할 때. 그럼 a제곱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y 프라임의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t. 저 마이너스는 없어지지.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 분수로 좀 쓰면 좀 귀찮지. 근데 보여? 코사인 분의 사인 뭐지? 탄젠트잖아. 탄젠트로 표현하면 좋지. a 제곱 탄젠트 제곱으로.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싹 다 더해서 루트 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네,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루트 안에 싹 다 넣는 거예요. 제곱한 거. 자, 근데 이거 보여? 여기 a 제곱에 아니,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a 제곱 사인 제곱 t 넣으면 보여야 돼. a 제곱으로 묶으면 뭐지? 1이잖아. 1. 제곱에 관한 항식. 아, 그러면 뭔가 계산이 좋은 형태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a는 이게 뺄 수 있어. a 밖으로 뺄 수 있지. a는 그리고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되죠. 그럼 a 좀 밖으로 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루트 뭐 남아 여기? 얘 1이고 얘는 탄젠트. 그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인데 이것도 봐야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뭐지? 공식. 시컨트 제곱이잖아. 이것도 제곱에 관한 항식이 있었어. 자, 그럼 a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시컨트 제곱인데 시컨트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다 양수죠? 그럼 절대값 안 붙이고 그냥 바로 나와도 되네. 그럼 시컨트 그냥 t로 나오죠. 요거 이해돼?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져서. 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컨트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시컨트 t 적분 계산 나왔다. 공식 외우라 했지 1단원에서. 그지? 기본 공식으로 해야 돼 얘는. 그죠? 뭐 부분적분 이런 거 물론 뭐 부분적분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원래는 어렵댔잖아. 그죠? 유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서 하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할 거 이거? 아니 길이 공식만 해도 막 좀 귀찮은데 1분 쓰는데 이거 유도까지 하려면 더 써야 되잖아 시간. 그럴 시간 없다고 시험 볼 때. 외워야 돼 이 정도. 알겠죠? 꽤 자주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해야 돼 이 정도 외워서. 그래서 외우라 했던 거야. 자, 요거 ln 절대값은 안 붙여도 될라나? 안 붙여도 될 것 같지? 근데 뭐 붙여도 상관없고. 시컨트 t 더하기 탄젠트 t였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3분의 파이 넣으면은 요거 시컨트 3분의 파이는 뭐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죠? 그 역수?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야? 몇이었지? 2분의 1? 2분의 1 역수니까 2죠. 그 다음 여기 넣으면은 루트 3. 자, 그 다음 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ln 1은 0이죠. 아, 그럼 얘만 남네. 자, 그럼 여기 뭐 가로 할 필요 없고. 그럼 a 곱하기 저 ln 2 더하기 루트 3. 자,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뭐 길이 공식 이거 뭐야 공간곡선 사항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죠? 일반 그 평면에서 곡선 길이 공식에 그냥 저 z 부분만 한 차원 확장시키는 식으로 외우면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냥.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우리 17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17번 봅시다. 우리 공간곡선 주어야 되는데 얘는 조금 형태가 달라 보이죠? 자, 이거 근데 미분에서 좀 했던 건데 이거 어떤 형태라고 했죠? 식이? 벡터 함수 기억나? 벡터 함수? 자, 벡터 함수에서 얘가 뭐야? x, 얘가 뭐야? z, 얘가 y, 그 다음에 얘가 z. 아, x, y, z가 이렇게 벡터로서 표현되어 있는 거. 근데 매개변수 함수라고 이해하랬죠, 그냥? 그지? 아, 그럼 x가 코사인, y는 사인, z는 그냥 t. 자, 그 상황으로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공식 적용하려면 요것들 있어야 되잖아. 자, 미분한 거. 그다음에 z 프라임은 1까지. 자, 그럼 제곱까지 하면은 뭐 x 프라임 제곱은 사인 제곱이고, y 프라임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고, 그다음에 저기 z 프라임 제곱은 1이죠. 아,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그냥 2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조금. 자, L 구하려고 보니까 구간이 약간 애매하긴 하죠. 근데 구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구간이 점 자체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 t의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 점에서 t가 뭐인지, 이 점에서 t가 뭐인지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보통은 t의 구간으로 주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 자체로 표현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함수가 벡터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되죠? 근데 어렵지 않지. 얘 t 몇인 거야? t가 어딨어? z가 그냥 t 아니야? z 보고 하면 좋잖아. t 그냥 몇이요? 0이지. 만약에 이제 이런 게 t가 아니면은 대응을 시켜봐야 돼. t에 뭘 넣어야지 얘가 나올지. 그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얘는 그냥 z가 대놓고 t잖아. 그죠? 그럼 z만 보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뭐야? t 그냥 2분의 파이죠? 이거 전체 점이. 자, 그러면 끝났지. 몇부터? 0부터 몇까지? 2파이까지. 그 다음 루트 저거 넣으면 2된 됐죠? 싹 다 더하면 뭐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공간곡선도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거야.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8번 해보고 우리 페이지 102쪽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극방정식이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면적에서 진짜 어려웠죠. 그래프 그리고 막 그 범위 찾고 하는 게 어려웠잖아. 대칭성 막 파악하고. 원래 어려워. 근데 그거는 미분 내용이 어려운 거라 했죠. 그래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 거였어요. 자, 우리 3번 봅시다. 자, 이 극곡선, 이 극방정식 곡선의 길이도 좀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도 그 직교하고 매개는 길이가 되게 쉬운데 극은 또 그 막 범위 잘 안 주어지고 그래, 보통. 알겠죠? 그래서 면적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그 동경 찾고 막 대칭성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극곡선 길이는 좀 어려워요. 면적처럼. 알겠죠? 근데 공식은 뭐 별로 어렵진 않아. 공식은 마찬가지로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극곡선 그 면적 구할 때도 유도를 좀 다르게 했죠. 기억나? 그 막 저거 부채꼴 잘게 잘라가지고 부채꼴 모양 하나 넓이 구해서 면적수 구했었잖아. 그래서 얘도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x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이 각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나타나는 과정이 틀려. 그래서 당연히 공식도 모양이 좀 다른 거야. 근데 유도된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원리가 아예 다른 거야. 그래서 얘도 새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곡선 요 길이 구하는 게 목적. 요거. 이건 뭐 파악되죠? 그러니까 요 동경에서부터 요 동경까지. 그치? 이게 세타 1이고 이게 세타 2요. 그러니까 이 동경에서 이 동경까지 그래프가 쭉 생기는데 자, 이 그래프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야? 원리는 똑같아. 잘게 자르는 거야. 아, 잘게 쪼개. 이거를 요렇게 이제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여기는 좀 크게 그린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 막 잘게 쪼개는 거죠. 무수히 잘게. 맞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그림도 그러니까 조금 좀 확대를 시켜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야지만 이해되겠다. 너무 좁아서 뭐 이런 그림이죠. 지금 이렇게 됐나? 자, 그래서 지금 곡선이 요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죠. 요렇게. 그지? 이 곡선 구하는 목적이에요. 이 곡선. 요거. 맞죠? 지금 요거 그대로 좀 한번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뭐를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요 길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그거거든. 근데 이거 아주 이게 폭이 좁아지면은 사실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좀 추가가 되거든. 사실은. 왜냐면 여기도 뒤로 들어가지잖아, 길이가. 맞아요? 그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길이도 계산해야 돼. 이 길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까? 일단 요건 뭐지? 호의 길이잖아, 호의 길이.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였어요? 아주 잘게 자른 각이니까 D세타라 했지. 우리 이건 면적할 때 했었어요. 유도. 그치? 아, 여기 아주 잘게 자른 각 D세타. 아주 좁은 각이야. 근데 확대시켜서 그린 거지, 유도하기 위해서. 알겠죠? 아주 잘게 자르면 엄청 좁은 각이잖아, D세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야? R이잖아, R. 맞아요? 일반적인 이 점 생각하면. R, 세타에서.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 R이잖아. 아, 그러면 중심각하고 반지름 아니까 요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호의 길이 몇이야? 두 개 곱하면 되지 그냥. 그지? 아, 두 개 곱하면은 자, R 곱하기 D 세타야. 요건 이해되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쓴 거예요. 되지? 아, 원래 R 세타인데 중심각이 D 세타 된 거잖아, 지금. 아주 잘게 자른 각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뭘까? 여기는 R이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가 R이었죠. 지금 저 그림에서. 그럼 R이 조금 더 증가한 거잖아. 그럼 DR로 써주면 되겠지. R의 변화. 맞아요? R이 그러니까 각이 요만큼 변했을 때 R은 요만큼 변한 거니까 DR로 쓰면 된다고 여기를. 맞아? 아, 여기가 DR이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억지스러운 과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주 작은 각이니까 아주 작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거랑 뭐랑 같았어요? 이 직선이랑 같아진댔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도 거의 직선처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직선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각? 여기 직각처럼 보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미분 개념상. 이게 아주 폭이 좁으면.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크게 그려놓은 거지 일부러. 알겠죠? 아주 폭이 적으면은 여기 직각되고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 정도는 똑같이 둘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은 같이 둘 수 없어. 여기 DR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정도는 둘 수 있다고 미분 개념으로. 맞아? 이거를 직선으로 이해해서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DL을. 되죠? 아, 그러면 이것도 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그죠? 아, 그러면 여기가 DL인데 그 길의 L을 잘게 쪼개놓은 거. 자, 저 면적수들로 저 뭐야 미분들로 구해봐 이제. 여기 제곱하고 요거 전체 제곱이요. 그 다음에 DR 전체 제곱의 루트를 하면 돼. 이게 여러분들 길이소예요. 우리 아까 저 직교하고 매개였을 때는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이었죠. 그지? DL이. 근데 극곡선은 좀 특이하다고. 요렇게 제곱 더해지는 거야. 저 그림 그려보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제 끝났어. 얘만 싹 다 더하면 뭐예요? 공식이야. 그지? 전체 길이 구하는 공식.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그냥 DL이고 인테그랄 DL이죠? 요 길이소들 잘게 쪼개는 거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얘를 또 뭘로 바꿔야 돼? 얘를 요걸로 바꾸고. 근데 요걸 뭘로 바꿔야 돼?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접근할 거예요? 세타에 대한 접근해야지. 그러면 D세타 빼내면 되겠죠. 맞아? 여기서 D세타 빼내면 뭐 남아? 여기는 R제곱 남고 여기는 D세타 나눠줘야 되니까 D세타분의 DR 남죠. 그 다음에 뒤에 D세타 붙이면 돼. 맞나? 아, 그러면은 저 세타에 대한 적분 구간도 생기고 루트 저희가 앞에 R제곱 남아요. 그 다음에 D세타 나눠줘 여기는. 그 다음에 D세타 하면 끝이야. 이게 여러분들 외워야 될 공식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쓰면은 얘가 R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은 물론 세타에 대한 미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아, 루트에 R 제곱 플러스 R 프라임 제곱 D 세타구나. 공식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최종 결과는. 맞아? 유도 과정은 좀 달라 근데. 그래서 여기가 그 미분이 안 들어간 거야. R 프라임 제곱. 그다음에 아예 그 R 제곱이고 여기는 R 프라임 제곱. 요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공식이. 되죠? 그러니까 뭐 유도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지 그냥 보기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본 거고. 뭐 극한 이런 것도 안 쓰잖아 사실. 그죠?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냥 외우는 거야 사실은. 알겠죠? 자,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저 루트 안에 있는 식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고. 자, 우리 대표형 1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9번 한번 봅시다. 우리 극방 정식 요걸로 둘러 주어진 닫힌 곡선의 길이 구하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구간이 주어 있긴 한데 이 길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저거 면적도 있죠. 면적도 이 구간이 주어져 있어도 뭐를 그려버렸어? 일단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버렸잖아. 맞죠? 이 길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 같은 건 좀 파악하고 해야 돼. 그냥 한꺼번에 저렇게 접근하면은 뭐 될 수도 있는데 가끔씩 안 될 수도 있다고 계산이. 알겠죠? 아,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면적이나 길이. 극곡선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죠. 자, 일단은 뭐 심장형이잖아. 그지? 아,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심장형인데 원점 지나는 심장형이고 어디 놓여 있어요? R의 최대값 언제야? 0도일 때지? 자, 0도 동경에 놓여 있는 요런 심장형이에요. 자, 그럼 대칭성 파악되나? X축 대칭이죠? 자, 그러면 동경 잡아봅시다. 계산할. 자, 일단 이 길이에 2배 해주는 식으로 하는 건 당연하죠. 그지? 자, 이 대칭성으로 이 길이 2배. 자, 그럼 이동경 몇이야?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야지. 이동경 몇이에요? 파이잖아. 아, 그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의 몇 배? 2배 해주는 식으로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뭐 2배 안 하고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싹 다 계산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저식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맨날 이걸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는지 바로는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그냥 그림 그려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뭐 대칭성 파악하고 하면 계산도 더 쉽고 하니까. 되지? 자, 그러면 길이 L은 자, 공식 바로 적용합시다. 자, 일단은 2배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자, 루트. 자, 저거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제곱하면 그냥 사인.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거의 제곱. d 세타. 자, 됐어? 그러면은 자, 이거 이제 봐봐.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도 잘해야 돼. 자, 일단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되죠?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도 있죠. 그거 1이야. 아, 그럼 여기 상수 1이니까 더해져서 2가 되죠. 그럼 총 2 더하기 이 혼합항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거 보여? 보여야 돼. 기억해야 돼. 루트 안이 뭐여야 된다고 보통.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니까. 자, 이거 바꿀 수 있나?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이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2 곱하기잖아. 그치? 2 곱하기 저 뭘로 돼? 아우 헷갈려. 사인 말고 코사인이잖아. 그치? 이거 플러스면. 나 저번에 이거 한번 실수했었던 것 같아. 문제 풀다가. 19년도 한양대 문제인가? 그쵸? 그거 내가 이거 좀 잘못했어. 이거 그때 뭘로 바꿨지? 그때 코사인인데 내가 사인으로 바꿨었던 것 같아. 그죠? 그거 내가 좀 미안해요. 근데 이것도 좀 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코사인을 이게 코사인으로 바꿔야지. 근데 사인으로 바꿨던 것 같아. 자, 그래서 2 곱하기 2 뭐야? 사인 제곱 반각. 아, 이거 왜 또 사인이야? 코사인이지. 미안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루트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절대값은 신경 써야 돼. 그치? 루트 안에서 제곱 없을 때는 항상 절대값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0부터 파이죠, 구간이. 그럼 0부터 파이에서 코사인은 항상 양수잖아. 그치? 아, 항상 양수니까 이제 그대로 빼도 되는 거긴 해, 결국은. 자, 그럼 2, 0부터 파이까지. 자, 그럼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상황 됐죠? 그치? 절대값은 안 붙여도 돼. 0부터 파이까지 이거 항상 다 양수니까. 그럼 이제 바로 계산이죠. 자, 일단 4하고 저 2는 좀 밖으로 빼서. 자, 근데 또 뭐 생겨? 자, 2분의 1 있어야 되니까 2가 또 곱해줘야지. 그 다음에 사인으로 적고. 이거 세타하고 0부터 파이까지. 자, 8에. 자, 파이 넣으면 1이죠? 0 넣으면 0이고. 아, 그럼 그냥 8로 나오겠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이제 살짝 얘기 먼저 해보면은 이거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거 구하는 공식이 좀 있다고 했죠. 이거 아마 해설에도 있을 거예요. 해설에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좀 11월 말에 11월 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그 직접 공식 정해서 하는 걸 먼저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떠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만 또 의존하면 안 돼요. 외우는 거에만. 그건 이제 나중에 기억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계산해서 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또.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출 많이 풀고 이런 문제 많이 접근해 봤을 때 이런 게 또 되는구나 정도로 들어가야 돼. 애초에 처음부터 아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 특강에서 할 거예요 그런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좀 공식 적용하는 거 연습해 두시고 왜냐면 이거 공식 적용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 그래서 필수는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알고 있으면은 만약 문제 사항 나오면은 한 문제 푸는 시간 버는 거니까 되게 좋거든 상황이 시험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그 3초 만에 푸는 특강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3초 만에 푸는 문제. 그런 것만 정리를 할 거야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알면은 시간 절약에 되게 도움 많이 되죠. 나중에 좀 하고. 자, 우리 21번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1번 봅시다. 자, 21번 구간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에서 극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 R은 이 시컨트 세타. 자, 요것도 조금 익숙하면 좋아요. 그지?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 직선식이거든. 시컨트하고 코시컨트는. 알겠죠? 자, 직선 모양인데 자, 그거를 알면은 이제 되게 쉽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그래프를 좀 그려보랬죠. 이 유형은.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요거는 좀 직교로 바꿔서 하라 했던 거 기억나? 정리할 때? 이거 극방정식 정리할 때 좀 했었어. 어떻게 되냐면 이 변형이 이렇게 되거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양변에 곱해주는 거야. 이가 되죠. 근데 R 코사인 세타가 뭐였지? 까먹었어? X잖아. 아, 그러면 뭐요? 최종적으로 X는 2야 그냥. X는 2라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2에서 우리 X축이랑 수직인 직선이죠. 이렇게 2. 자, 이런 직선이 그냥 극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죠.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뭐부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접근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지금. 이 길이. 요만큼. 돼요? 자,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물론 우리 그 공식 써도 돼. 이거 제곱, 그 다음에 미분해서 제곱. 근데 그거 계산해보면 좀 귀찮거든? 그쵸? 아, 근데 뭐야, 이거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꼭 공식을 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잖아, 길이가. 직선이니까. 그치? 그냥 그렇게 구하면 돼. 이런 건. 그러니까 계산 굳이 힘들게 안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각이 몇 도야? 세타는 4분의 파이죠. 그리고 대칭이니까 1사분면상의 길이 2배 하면 돼요. 그지? 아, 이 길이의 2배. 자, 여기 길이는 좀 냅두고. 자, 그러면 이 길이의 2배인데, 자, 요 길이가 몇이지? 뭐 이 정도 길이는 알아야죠. 이 길이를 알아야 2배 하니까. 그지? 자, 근데 이 길이 몇이야? 이제 이 길이 알 수 있지 않아? 그냥 이잖아, 여기 좌표가. 그쵸? 그러면 이거 뭐야? 여기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각이 4분의 파이, 45도니까. 그럼 여기 길이도 몇? 2잖아. 그럼 2에다 2배 하면 몇? 4지. 맞나요? 응. 그래서 길이가 그냥 4로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L이 그냥 4.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공식 굳이 안 써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도 그래프 그려야지만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되죠? 굳이 뭐 저 적분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바로 되는 거. 자, 22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구간도 안 나와 있죠. 무조건 그려야 돼. 이거는 뭐 안 그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 19번이나 20번 같은 거는 뭐 안 그려도 그냥 이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답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해. 근데 이런 건 조금 쉬운 거지 그래서. 음. 근데 이제 22번 같이 범위가 안 나오는 거는 무조건 그려봐야지 범위 잡고 이제 대칭성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면접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상황들은 한번 연습해보고 자 2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3번 보면서 조금 쉬었다 갈게요.